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18년간 나라를 이끌어온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혼란의 와중 보안사령관이었던 한 군인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1931년 경상남도 합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대구로 이주해 온갖 고생을 다하며 자란 소년. 약 배달, 나토 배달로 가족의 생계를 도우며 학업을 이어갔던 그 소년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다.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격. 강인한 체력과 투지는 누구보다 앞섰다. 축구부 골키퍼로 뛰었고 60리그부 훈련에서 쓰러진 동료를 부축하며 완주했던 이라는 전설이 되었다. 강인한 베트남 전쟁에서는 백마부대 29연대장으로 참전하여 무궁훈장 3개를 받았다. 그리고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해 12월 12일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1980년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되돌아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았던 그 시절을,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꿈을 키웠던 그 시대를 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경제 분야입니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물가 상승률은 28.7%에 달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값이 매달 오르고 월급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서강학파의 등용.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들, 이른바 서강학파를 대거 등용했습니다.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을 필두로 한 서강대 출신 경제 관료들은 시장경제 원리와 안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80년 28.7%였던 물가 상승률이 1982년에는 7.2%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1984년에는 2.3%까지 떨어져 물가 안정의 신화를 이뤘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물가 안정화 성과였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3조 왕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원 전두환 정부 시기. 대한민국 경제의 전성기였습니다. 수출은 급증했고 무역 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1986년 첫 무역흑자 47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987년에는 99억 달러, 1988년에는 무려 14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습니다. 1981년 210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1988년 601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 조선산업이 급성장하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습니다.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자가용을 소유하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컬러 TV가 보급되고 아파트 분양 열풍이 불었습니다. 1981년 공정거래법을 제정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정권이었기에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1986년에는 최저임금법도 제정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와 과잉투자 조정을 단행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안정, 그것이 전두환 정부가 이룬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최대 외교적 성과는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입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은 일본 나고야를 52대 27로 누르고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와 준비 과정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대기업들을 총동원하여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1988년 9월 17일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준비되고 추진된 이 국제적 행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88고속도로. 대규모 인프라가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160개국 1만 3,626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 동서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이 모두 참가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현실이었음을 전 세계가 목격한 것입니다. 88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는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성기였습니다. 1981년 미국 방문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1983년 아세안 순방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1984년 일본 국빈 방문 한국 대통령 최초 1억 면담. 1985년 유럽 순방 서유럽 6개국 방문, 경제협력 확대. 전두환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총 33차례 해외 순방을 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부터 중국과의 민간 교류가 시작되었고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노태우 정부의 본격적인 북방 정책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외교 지평을 넓혔습니다. 국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이용하는 많은 인프라가 이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1984년, 3호선 1985년, 4호선 1985년 개통. 88고속도로 건설. 올림픽대로 건설. 전국전화 자동화 완료. 컬러 TV 방송 본격화. 1985년 부산 도시철도 1호선도 개통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개통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강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한강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정비했습니다. 한강공원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여가 공간이 되었습니다. 강남 개발이 완성되어 테헤란로의 빌딩 단지와 주변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국도는 현대화되고 국민의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서울은 국제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여 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더 어려운 시스템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학력고사로 대학 입시를 일원화하여 입시 비리를 줄였습니다. 1980년 과외를 전면 금지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KBS 대입 TV 과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 대학 정원 30% 증원, 대학 진학 기회 확대.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난 자율성 확대로 학원 두발 및 복장 자유화 등. 특히 과외 금지 정책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사교육비로 고통받던 서민 가정에는 큰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의 황금기.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오비베어스, 삼성 라이온즈, MBC 정령 롯데자이언츠, 해태타이거즈, 산미 슈퍼스타즈. 6개 구단으로 시작된 프로야구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퇴근 후 야구장을 찾는 직장인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가는 모습. 이것이 이 시대 대한민국의 풍경이었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6개 구단으로 시작한 프로야구는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3년에는 프로축구 슈퍼리그도 출범했고 프로씨름과 농구대잔치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시대가 열렸고 국민들은 문화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 1982년 1월 5일 37년간 이어져온 야간 통행 금지가 전격 해제되었습니다. 1945년 미군정 시절부터 시행된 통금은 매일 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국민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통금이 해제되자 국민들은 돌려받은 4시간의 자유를 환호했습니다. 해제 첫날 자정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밤문화를 즐겼고 24시간 편의점, 심야식당, 새벽시장 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컸습니다. 서비스 부문 고용이 늘었고 민간 소비 증가율이 1980년 마이너스 0.2%에서 1982년 6.9%, 1983년 9.0%로 높아졌습니다. 국풍 81 문화의 부흥. 1981년 5월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전통문화 축제 국풍 81이 개최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고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좌제를 폐지하여 가족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앴습니다. 주택임대차보법을 제정하여 세입자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컬러 TV 방송이 본격화되고 통신망 구축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자교환기가 도입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연 KT가 탄생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고 조선고궁을 복원했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 출신답게 안보에 누구보다 강력했습니다. 냉전시대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가안보를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1978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이 일사단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집휘근무자의 보고를 받고 직접 수색을 지시하여 제3땅굴을 발견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불과 44km 거리에 있는 이 땅굴은 시간당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대규모 침투로였습니다. 만약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안보 감각이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버마 랑군의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의 테러 폭탄이 터졌습니다.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등 17명의 고위 인사가 순직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정 변경으로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쳤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확고한 멸공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대한민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고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K1 전차 88전차 개발 및 양산, K-9 자주포 개발 착수, 군 현대화 사업 대폭 추진 등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끈 제어공화국 시대. 경제 안정과 성장, 88 올림픽 유치, 생활 편의 개선 등 성과가 있었지만 불법적 집권과 사회 정화 명목으로 삼천교육대의 운영으로 인하여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후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역사는 공과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성과는 인정하되 과오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정체되어 있으며 국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은 심화되고 세대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를 살았던 시니어 세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국민들은 그것을 위해 함께 땀 흘렸습니다. 물가는 안정되었고 일자리는 넘쳐났으며 중산층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쳤던 그 자긍심. 프로야구장에서 가족과 함께 치맥을 먹으며 즐겼던 그 여유.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어 자유롭게 밤거리를 걸을 수 있었던 그 해방감. 그렇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는 명암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동시에 경제발전, 물가 안정, 국가 위상 제고라는 성과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건 역시 역사의 일부입니다. 역사는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안보와 평화.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이루는 것이 아닐까요? 전두환 대통령 시대를 기억하는 시니어 세대 여러분. 또 이 시대를 모르는 2030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일군 이 나라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갇힌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아갑시다.